안녕하세요. 로사스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수식에서 특정 셀을 참조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때는 등호를 입력하고 해당 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실행해 볼게요. 날짜가 입력되어 있고 그 옆에 요일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이때 등호를 입력하고 날짜가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C4 셀은 B4 셀과 같은 값을 입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날짜를 3-5로 입력을 하면 함께 3월 5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요일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2를 누릅니다.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형식을 표시하고 싶은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3개 입력하면 한글로 요일을 짧게 표시합니다. 만약 4개를 입력하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길게 표시됩니다. 만약 D를 3개 입력하면 영어로 요일을 짧게 표시하고 D를 4개 입력하면 영어로 요일을 길게 표시합니다. 우리는 A를 3개 입력해서 한글로 요일을 짧게 표시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채우기 엔터를 하시면 각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표시가 됩니다. 날짜가 바뀌면 이렇게 요일도 바뀝니다. 자, 이제 특정 셀 값과 다른 셀의 값을 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에 값이 5000과 2000이 있습니다. 이때 등호를 입력하고 해당 셀을 클릭하고 더하기 다른 셀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두 셀의 합이 입력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값이 하나 더 있다고 볼게요. 이때 썸을 입력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거 아시죠? 5000을 클릭하고 컴마 3500을 클릭하면 이때는 5000과 3500을 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입니다. 그런데 썸을 입력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콤마가 아닌 콜론이 입력됩니다. 이때는 K4부터 K6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포함한다는 뜻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3개의 값을 더해서 합계 1500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시트의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입고량에 입고라는 시트의 값을 그대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때는요, 일단 등호를 입력하고 해당 시트에서 값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느낌표 D4 이렇게 입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트의 값을 참조해서 가져올 때는 시트 이름 뒤에 느낌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직접 입력해 볼게요. 는 입고 느낌표 D5 이렇게 입력하면 입고 시트의 D5 셀의 값을 여기에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출고 시트의 값을 가져올게요. 출고 느낌표 그리고 D4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출고 시트의 D4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굳이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직접 출고 시트 클릭하고 D5 클릭해서 엔터 하시는 게 빠르겠죠. 자, 이제 3월 판매 금액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3월이라는 시트에서 이 판매 금액 F4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고 3월 클릭하고 해당 셀을 클릭해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입고 시트와 조금 다르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3월 양쪽 끝에 따옴표가 입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트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름들은 숫자로 시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시트 이름을 숫자로 시작했다면 그 이름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엑셀이 자동으로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도 따옴표를 하고 3월 느낌표 F에 5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4월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겠죠?
4월 느낌표 F에 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고량을 계산해 볼게요. 재고량은 등호를 입력하고 입고량 빼기 출고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입고 시트와 출고 시트의 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렇다면 입고 시트에 D4 빼기 출고 시트에 D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700이 나왔고요. 값이 700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셀 값을 입력했는데요. 범위로 지정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시면 나머지 값들도 모두 채우기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출고 시트에 있는 특정 범위에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이 함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고 시트 이름을 입력해요. 그리고 범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D의 4부터 D의 15셀까지인데요. D4 콜론 D1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출고 시트의 D4부터 D15까지 영역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2500이 출력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최대값 2500이 맞습니다. 자, 이제 다른 파일의 특정 셀을 참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른 파일의 셀을 참조하려면 지금 작성하는 엑셀 파일과 참조하는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파일의 이름을 확장자까지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과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시트 이름이 3과 같이 숫자로 시작한다면 파일 이름부터 3월 시트 이름까지를 따옴표로 묶고 그리고 느낌표 입력하고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에 있는 예제는 A4셀, 그러니까 현재 파일, 현재 시트 A4셀이 되겠죠? 현재 파일, 현재 시트 A4셀 값과 자료 파일, 입고 시트의 A4셀을 더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여기 자료 파일이 있습니다. 자료 파일과 자료 2024 파일은 같은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료 파일에 입고 시트에 있는 D4의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를 입력하고 자료.xlsx라고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고를 입력하고 느낌표, 그리고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죠. D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출고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료.xlsx 그리고 출고 느낌표 D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재고량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파일을 참조해서 해볼까요? 입고 시트 D4에서 빼기 자료.xlsx 출고 시트 D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입고량에서 재고량을 뺀 값이 이렇게 출력되었습니다. 자, 3월은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따옴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옴표 입력하고 자료.slsx 그리고 3월 느낌표 F4셀입니다. 자, 이제 4월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4월도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따옴표를 먼저 입력합니다. 대괄호를 입력하고 자료.slsx 파일 이름 입력하고요. 4월을 입력합니다. 따옴표 닫고 느낌표 누르고 그리고 F4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파일에서 참조해서 가져왔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값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월 시트입니다. 3월 시트에
단가가 만약에 15,000원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23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참조하고 있는 자료 2024 파일도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의 셀을 참조해서 입력을 한다는 것은 그 셀의 값이 바뀌었을 때 이 데이터도 함께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두 파일이 연동되어서 특정 파일의 값이 바뀔 때 이 파일도 바뀌어야 한다면 직접 입력하거나 복사하지 마시고 해당 파일의 특정 셀 값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수식을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셀을 참조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꼭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